내가 테더를 살 때, 그러니까 이건 1차 시장으로 가야 되죠. 내가 테더한테 직접 발행할 때, 내가 테더한테 1만 달러를, 제가 미국이라고 전제할게요. 그럼 테더의 계좌로, 테더도 은행 계좌가 있겠죠. 테더의 은행 계좌에 1만 달러를 보내요. 그리고 나는 테더 1만 개를 받아요. 그러면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저는 동안에 않는다라고 주장해서 한 달 전에 제가 달리님이랑 얘기를 할 때, 근데 신보성 연구원님 주장이 그게 아니라, 이 트럼프의 규제 내용에 따르면 이거는 늘린다.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 발행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인이에요. 제가 미국 계좌도 갖고 있고 테더한테 돈을 넣습니다. 그러면 수요자는 테더 수요자, 제 말하는 전 테더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예금 달러를 테더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M1인 거죠. 제 M1이 테더한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줄이는 게 아니죠. 줄이는 게 그냥 송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예금 계좌 M1이 줄어들고 테더의 M1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테더를 받았어. 그래서 만약에 테더가 달러 예금을 그대로 보유해요. M1을, 이걸 뭐 채권도 안 사고 비트코인도 절대 못 사죠. 그거를 잘 갖고 있으면 이거는 통화 지표는, 자, 통화 지표랑 실질적인 통화량을 구분해요. 왜냐하면 테더가 그게 안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통화량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화량에 들어가면서 통화 지표에는 안 잡히니까 이렇게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실질적인 통화량은 변화가 없는 게 맞아요. 내 테더는 새로 창출되면서 실질적인 통화가 된 거고, 물론 통계는 안 잡혀요. 근데 이 테더가 내가 보냈던 예금 1만 달러는 통화량에는 포함돼서 통화량은 그대로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든 거예요. 실제 경제. 왜냐하면 테더는 이걸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만 있으니까 통화량이 줄인 거지. 대신 테더라는 실질적인 통화량이 늘어나서 실질적인 경제 통화량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상식적이죠. 내가 1만 달러 주고 제가 가만히 갖고 있고 나는 테더를 써서 유동화 되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는 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테더사가 예금을 받고 테더를 발행하고 이 예금으로 문제가 되는 건 국채를 구매할 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상식이 통하는데, 신보성 아저씨가 지적한 거는, 야, 테더가 그거를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법적으로 그걸로 국채를 사야 되잖아. 그렇네요. 그러면 테더가 그 국채를 살 때 그 자기가 나한테 받은 M1 1만 달러를 국채 매도자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시장으로 나왔네? 그러면 시장에 있던 국채는 테더가 갖고 간 거지. 테더가 국채 수요를 늘리는 거 맞죠? 그리고 통화량은 어떻게 됐어요? 통화 지표는 공식적으로 M1에 잡히는 건 내가 갖고 있다가 테더한테 들어갔다가 국채를 판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러면은 공식적인 거는 M1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뭐가 생겼어요? 그 동안에 테더 토큰이 생겼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통화량에는 안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통화량이 있잖아요. 내가 경제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인 통화량이 늘어났어요. 안 바뀌었다는 거는 그냥 공식적인 M1이 안 바뀐 거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미국 국채가 테더로 유동화가 된 거예요. 테더가. 그죠? 그러면 실질적인 통화량이 늘었죠. 일단 참고로 국채는 M1이도 M2도 안 들어가요. 왜냐면 그거를 쓸 수가 없거든요. 직접적으로 그걸 지불 수단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테더, 물론 3개월 국채도 유동성이 높은 건 맞는데, 테더가 더 테더보다 국채보다 테더가 더 유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보성 아저씨 주장이 정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코인 발행량이 어떤 사람이 테더를 사고 싶을 때 그 돈을 받고 테더를 주고 그 돈으로 국채를 사요. 그러면 테더 수요만큼 이제 코인이 발행이 되고 그 돈으로 국채를 매입하니까 누가 고삐를 주고 있냐면, 이 테더 발행량은 테더 수요만큼 느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제 테더가 대중화되고 테더의 신뢰도가 높아가요. 스테이블 코인 전반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예금을 안 넣어요, 테더에. 나는 우리 아무도 테더를 원하지 않는데, 테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테더가 신뢰도가 올라가니까 테더를 지가 발행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지가 그냥 국채 시장에 가서 테더를 주고 국채를 사요. 이거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중앙은행이 하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냥 테더의 의지에 따라서. 미국 정부도 원하지 않는데 테더로
국채를 사요. 그러면 이거는 테더사의 부채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기 때문에 지급 준비금 100% 지킵니다. 근데 테더는 왜 이런 짓을 하냐?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아무 이자 수익이 없는데 테더를 내가 찍어서 그걸 국채를 사? 그러면 국채 이자를 주니까. 이게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것 같지만 은행이 이렇게 한다는 게 이제 신보성님 같은 100% 지급 준비금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통화량을 만든다는 거죠. 테더를 찍어서 지네가 그냥 국채를 사버려. 이게 가능한 전제는 테더의 신뢰가 그만큼 올라갔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테더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전반적으로 제도화 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믿어도 돼요. 이거는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통화량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냥 국채를 지네 맘대로 유동한 거예요. 테더가. 그러니까 이거를 신보성 아저씨가 보면서 깜짝 놀란 거지.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인플레 난다는 건데 뭐 제가 인플레 나지 않는다는 거에 동의하는 건 뭐냐면 왜 그렇게 결국 그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로 가니까 해외에서 원화 갖고 있던 사람, 위안화 갖고 있던 사람이 그 테더를 잡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물가 인플레이션은 안 나는데 미국 정부엔 좋죠. 3개월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국채 수요가 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한테 테더를 빌려주는 꼴이 돼요. 2차 시장에서 그렇게 해도 그 실질적으로 영향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 정부가 자기도 원치 않게 막 테더사가 테더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테더 금리가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요. 국채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국채를 더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미국 정부가 원한 걸지도 몰라요, 오히려. 근데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금 유입 없이 지금은 자금 유입만큼 코인이 발행되는데 자금 유입 없이 그냥 코인으로 지네 국채를 사서 국채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통화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신보성 아저씨는. 야, 그 이자를 테더는 민간이잖아. 그거를 왜 테더사가 이득을 보게 놔둬? 그게 사실상 돈을 찍어서 시뇰리지 주조 차익을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먹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데 뭐 어쨌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금 통화량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을 지금 테더가 M1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M1 역할을 한다면 통화량을 늘린다. 테더가. 그래서 그거는 자산 가격에 인플레를 줄 수 있죠. 분명히. 금리를 낮추는 거니까 테더사가.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요거는 지적에 동의를 하고 통화량이 늘어나는 게 팩트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사람들이 테더를 많이 보유하면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반박이 있어가지고 어떤 주장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테더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신뢰만 있어요. 지금 테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행에 있는데 자, 고객 A 소문자예요. 고객 A는 은행 A에 국채를 갖고 있어요. 국채 1만 달러. 지금 단위는 만 달러로 통일할게요. 1만 달러 어치를 갖고 있으면 은행이 그걸 갖고 있겠죠. 내가 보유한 거 찍어준 만큼 국채를 갖고 있겠죠. 자, 그러면 테더사가 이 국채를 살 거예요. 이 국채를 살 때 테더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딸깍 하면 돼요. 딸깍. 그러면 은행에 테더를 넣진 않겠죠. 그냥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내 개인 지갑으로. 그래서 테더사가 나한테 1만 개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딸깍하면 찍어줘요. 대신 내가 갖고 있던 국채는 테더사가 보유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만큼 테더 토큰은 테더사의 부채로 잡히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테더 부채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 이거는 그냥 아시는 분만 아세요. 그냥 합이 똑같다고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내 은행에 있던 국채를 테더사한테 넘기고 테더사는 이 국채를 사면서 국채 가격을 끌어올렸겠죠. 어쨌든 2만 달러치. 그리고 어쨌든 나한테 은행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테더가 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통화량이 어떻게 되지? 잠시만요. 국채는 통화량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지금 M0는 10이고 시중에 M1은 90이에요. 90이랑 10 합쳐서 100이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건데 M1은 90이 맞습니다. 그러면 국채는 어차피 통화량에 포함 안 된 거기 때문에 경제학적인 M1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테더 토큰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채권을 국채를 유동화해 준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다 동일해요. 이거는 다 동일하는데 만약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 태도를 가지면 나중에 이 태도를 또 누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팔 거잖아요.
물론 내가 이거를 그냥 가게 빵 사 먹어도 되는데 이거를 내가 팔 때 시장에서 누군가는 이걸 또 예금을 주고 사니까 그때 통화량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은행 A가 있으면 고객 A가 은행 A를 써요. 고객 B도 은행 B를 쓰겠죠. 만약에 제가 처음에 테더사한테 받은 이 테더를 B한테 판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거래소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은행 B도 있어야 돼요. 전 테더를 1만 개 갖고 있고 은행 B도 구성이 비슷하겠죠. 그냥 대충 그 밸런스 시트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고객 B가 자기 예금을 써서 나한테 주고, 그러니까 은행 A를 통해서 송금을 하고 나는 테더를 주겠죠. 그러면 테더는 은행으로 안 들어가고 이 사람한테 갈 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은행 예금 1만 달러를 줄이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이거는 고객 B한테 간 거예요. 고객 B한테. 근데 고객 B의 예금을 지금 줄었죠. 아까 90이었는데 대출은 그대로예요. 대출은 그대로고 은행 B가 은행 A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때 자기네 M0를 씁니다. 이 은행 간의 진짜 돈은 M0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고 여기는 M0가 11이 되죠. 자, 다시 태도가 내가 갖고 있을 때는 이가 90이었고 여기는 10 갖고 있고 여기는 10이었어요. 근데 내가 테더를 보내고 얘는 은행망을 통해서 내 은행 계좌에 예금을 1을 넣어줘요. 그러면은 나는 91이 됐고, 왜냐면 내가 받았으니까 예금 1만 달러를. 그리고 여기 M0를 받아요. 은행 B에서 M0를 한 개 까고 1만 달러를 까고 내가 11만 달러, 우리 은행에 M0가 11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지. 이분들은 야, 이게 89가 줄었으니까 큰일 난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테더를 막 사가면 여기서 얘가 M0가 9가 되니까 나중에 대출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게, 왜냐면 여기로 넘어와요. 이거를 고려를 안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M0가 늘어나면 사실은 이걸로 또 대출을 늘리겠죠. 이걸 기반으로 더 대출을 늘릴 여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는 아닌데 이해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사실은 지금 A가 제가 고객 A가 은행 A를 썼잖아요. 근데 나처럼 테더를 사가는 사람이 은행 A만 있겠냐는 거예요. 은행 B에는 없겠어요. 은행 B에도 나 같은 그 사람이 있겠지. 테더한테 직접 국채를 넘기고 테더를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그러면 더 심플해요. 자, 은행 A에 고객 A가 있는 것처럼 은행 B에도 국채를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얘는 테더를 받고 국채를 내줄 용의가 있는 애예요. 그러면 테더 지금 국채 2만 달러어치를 지가 살 거예요. 이자를 얘들이 받고 있는 걸 내가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테더는 은행 A에 있는 고객 A한테 테더 1만 개 찍어주겠죠. 그리고 얘는 고객 B한테 1만 개 찍어주겠죠. 그리고 국채를 테더한테 넘길 거예요. 그러면 딸깍하면 국채 2만 달러어치를 갖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은행 A에 있던 고객 A의 국채 1만 달러어치랑 은행 B에 있던 고객 B의 국채 1만 달러어치가 테더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제 이자는 얘가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은행으로 안 들어가죠. 고객 A는 테더 1만 달러어치를 받고 있고 고객 B도 은행 바깥에 테더 1만 달러어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은행 B의 다른 고객들이 테더를 이 사람한테 살 때 넘어오겠죠, 송금이 은행 A로. 근데 그 반대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행 B의 고객 B가 갖고 있는 테더를 또 시장에서 팔 때 은행 A에 있는 사람도 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상계가 되겠지, 구성상.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에는 통화량이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테더만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테더가 사람들 간의 예금으로 쓰이면 이거는 통화량이 늘어난 게 맞습니다. 오케이?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테더는 그냥 국채를 유동화해서 나온 거예요, 시장에. 그러니까 그걸 사고 팔 때 예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팔면 우리 은행으로 예금이 들어와요. 근데 은행 간에 M0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또 통화팽창을 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고민했는데 제가 어제 약간 아닌가 좀 줄어드나 했는데 안 줄어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통화량을 테더가 발행한 게 맞습니다. 민간 테더사가 규제를 받으면서 신뢰가 더 올라가고 그 신뢰를 이용해서 지네 마음대로 통화량을 늘린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화폐주의자의 문제에서 봐도 그렇고 이런 걸 싫어하는 인플레이션을 그냥 싫어하는 분들이 봐도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테더가 국채를 졸라 삽니다. 이거는 지네 이익을 위해서 생각해보면 안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겠죠. 이게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는 건 오바고 그냥 어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게 유통이 되는 범위 내에서 테더는 테더 부채 테더 토큰이 자기네 부채를 늘릴 용의가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자기한테 청구가 안 들어오고 국채로 그냥 따박따박 이자 받으면 되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이게 테더가 예금 통화로 쓰이면 그게 그냥 사람들한테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테더 국채를 사기 때문에 달러 가치 하락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왜 어차피 해외에서 테더를 보유할 테니까. 그런데 자산 시장에 영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부작용 이거는 장기적인 거죠. 물론 한 5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사람들 간의 통화로 쓰이려면. 하지만 부작용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하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신박하지만 주장하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어떻게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라.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만들 수 있는 거야. 테더가 하는 걸 한국은행이 더 못하겠어요? 한국은행이 테더보다 신뢰도가 낮나 할 수는 있는데 이 크립토 업계에서 먼저 하면 돼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일단 한국은행은 모빅을 좀 헌납을 받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관리소에서 뭔가 안내를 하시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이제 고민했으면 야 테더는 통화량을 늘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런 고민하셔야 돼요. 야 비트코인은 통화량을 늘리는 게 맞나? 근데 제가 고민한 거 테더는 왜 비트코인은 테더보다 신뢰가 없냐면 가격이 요동치기 때문인데 그 요동치는 게 엄청 올라가 버리면 이 버퍼가 있는 거예요. 통화량으로 쓰일 만한. 그래서 이제 3단 논법으로 정리할게요. 자, 전제 1.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사람들이 이걸 믿어줄수록 이게 가치물이라는 게 이게 헛개비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화폐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화폐로 인식할수록 이걸 굳이 내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제가 돈가스 사 먹을 때 라이트닝으로 사 먹어봤어요. 강남에서. 그러면 없던 건데 내가 이거를 원화로 안 바꾸고 그냥 비트코인을 쓴 거예요. 그러면 M1이야 이게 M1. 사실은 M0일 수 있지. 그렇지만 단위가 다르니까 M0인데 새로운 종류의 국가의 통계 지표에 잡히지 않는 실질적인 통화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경제의 공급 능력이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많이 하면 내가 볼 때 경제 공급 능력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비트코인 때문에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게 일단 쌤쌤이라 치자고요.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은 또 일을 안 하고 막 이렇게 술 먹고 경제 공급 능력이 약간 줄이고 비트코인을 모으려는 사람은 뭐 비트코인 뭐 그렇게 치자고. 그러니까 쌤쌤 쳐서 경제 MVP화에서 Y가 일정해요. 그러면 실질적인 통화량은 비트코인이 신뢰를 얻고 통화로 쓰일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해요.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신뢰가 커질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소리야?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줄일 거야.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비트코인들의 너들의 이상은 비트코인이 완전히 화폐를 대체해서 인플레이션을 줄일 거다. 근데 그건 맞는데 그 과도기에서 사실은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 화폐도 있고 비트코인도 막 쓰여. 지금 비트코이너들이 하려는 게 막 그걸로 빵 사 먹고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찍어내지 않은 돈을 쥐들끼리 늘린 거예요. 그러면 경제 전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한 거 맞지 않아요? 이거는 확정은 아닌데 이거 되게 약간 놀림감인 것 같아서 비트코이너 당신들이 이거를 펌핑해서 화폐로 쓸수록 그 인플레이션 늘린다. 인플레이션 줄이려고 나왔지만 당신네들이 이 경제 인플레를 악이라고 본다면 악을 창출하고 있는 거다. 라는 충격적인 결론이 도출되죠. 근데 이게 3단 논법인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맞는데 그러면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인다면.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되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무조건 내가 뭐 비트코인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무조건 원화로 바꿔서 그 원화를 써야 되면 실질적으로 이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는데 비트코인 자체로 거래를 한다? 그럼 이건 통화량을 늘린 게 맞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면 인플레이션 늘어요 사회. 아주 나쁜 놈들이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약간 열린 결말로 둬야 되는 거고. 어쨌든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아무튼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발권 행위는 약간 무엄해요. 왜냐하면 국가가 억울한 일이 생겨요. 국가가 찍은 돈이 아닌데 은행 지들이 찍어서 인플레를 만들어. 비트코인 지네가 만들어서 그럼 이렇게 하겠죠. 그 비트코인 주창자들은 야 국가가 돈 찍어서 비트코인이 확장된 거 아니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니야? 아 그게 아니지. 국가 탓 좀 하지 말라는 거지. 은행 놈들이 돈을 만들어서 부동산 올리고 비트코인 올려. 근데 부동산이 오르는 건 좀 달라요. 왜냐면 부동산을 잘라서 커피 사 먹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화량이 아니에요. 결국은 부동산을 팔아서 실물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통화량을 늘린 건 아닌데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비트코이너들 어떻게 야 이걸 돈으로 받아봐 모빅을 돈으로 받아봐 국가화폐 주의자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이 화폐 정의 이게 맞나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뭐 비트코인은 막을 수가 없지. 근데 테더는 어떻게 규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비트코이너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승시킨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아무튼 이 끝인가요? 그렇네. 그러니까 테더 통화량을 고민을 하다가 비트코인까지 확장하면 굉장히 모순적인 결과가 나온다. 비트코이너들이 이 우리 세계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네. 이놈들이. 그렇지만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일단 열어둘게요. 근데 한번 댓글로 좀 의견을 나눠주세요. 대신 이 테더는 내가 맞아. 테더가 통화량을 늘리는 거 맞아요. 이게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뭐 요걸로 이해하세요. 요걸로 여기서 구가 줄었어요. 그래서 은행 B가 신용 창출 능력이 좀 제어된 거 맞아. 근데 여기 늘었다니까. 그러면 A가 또 그만큼 통화를 창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는 아무것도 안 바뀌고 테더는 그냥 덜컹 통화량을 늘려요. 그러니까 이게 싫으시면 트럼프 정부는 테더 너네는 예금을 갖고만 있어라. 이걸로 국채 사지 마라. 근데 그게 원하는 바가 아니니까 굉장히 골 때리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요거는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면서 앞으로 더 연구가 많이 돼야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맞다. 이거를 뭐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쓴다 해서 통화량이 줄지 않아요. 그게 옮겨가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보면 내가 테더를 쓰니까 이게 내가 은행에서 신용 창출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저쪽 은행에서 통화 창출 걱정하지 마세요. 잘 돼요. 그러니까 이건 골 때린다.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뭐 정부들이 다 뭘 알아서 하겠어요. 해보고 또 사고쳐 테더가 너무 국채 금리를 뭐 그런 또 코넌드럼이 생길 수가 있죠. 야 이게 왜 이렇게 국채 금리가 내려가지? 알고 보니 테더사가 막 사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 후, 5년 후에 밝혀지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경제학이 되게 느린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엄청 최신 학문인 거지. 경제 스테이블 코인. 하지만 또 연구를 하겠죠. 그렇지만 또 실수를 계속 하는 거죠. 국가가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영향이 일어날지 잘 모르고 일단 정책 시행해보고 계속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뭐 가는 거지. 그거를 국가를 욕할 건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요거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내가 볼 때 안 좋다. 그러니까 성과 악으로 보면 이거는 좀 악이 크다. CBDC를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CBDC는 또 다음에 논해볼게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비트코이너들이 인플레이션을 늘린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좀 반박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반박을 받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비트코인으로 빵 사 먹으면 그거 통화량을 늘린 건데 진짜.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이거는 핵심이 같아요. 모빅 실험의 결론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빅 실험 학문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화폐 실험이에요. 돈으로 믿으면 돈인 거예요. 그게. 오케이.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건 그 테더를 진짜 더 돈으로 믿도록 어떤 규제를 한 거지. 아무튼 이 기술이 이거는 굉장히 골 때린 게 맞아요. 아무튼 너무 길어졌어요. 그냥 후딱 올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주저리 긴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